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춥죠. 근데 여기 진짜, 전망이, 여기 전망 보셨어요? 되게 좋아요. 저기, 강이요, 강이. 전 자꾸 바다를 강이라 그래.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보면 힘드시니까요.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핵심적인 것만 빨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전형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알기는 아시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20점에 이제 1시간 안에 이제 논술형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학 교육이랑 그다음에 이제 내용학이랑 나누어서 보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문항 수하고 이 배점 이걸 이제 좀 올해 또 바뀐 거에서 처음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죠. 문항, 그러니까 기입형이랑 서술형이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작년까지만 논술형, 수교에서 이제 마지막 8번에 이제 10점짜리 논술을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저번에 11월 달에 이제 본 시험에서는 이제 그 논술 없어지면서 이제 서술형 4점짜리가 더 늘어나고 해서 배점이 아니고 배점이 수교가 24점은 변하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논술형의 개념이 우리 지금 이 기본 논술 쓰는 거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그 서술형의 문제를 좀 이렇게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거. 예, 이론을, 논술형이라고 해서 이제 서론에는 뭐 본론에는 뭐 이렇게 이론을 몇 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뭐 차별성이 없으니까 이제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 중인 게 이제 2차 수업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좀 쪼개고 나누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도안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현을 하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하고 지도안,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경기라고 한 데는 실현은 30점, 나눔 30점 이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는 지도안을 쓰는 지역은 이제 1시간 한 60분을 줘서 내가 수업할 거를 정말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 대기하고 뭐 이제 순서대로 또 실현을 하고 이러는데, 경기 같은 경우나 이제 또 지도안을 안 쓰는 지역은요, 그냥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줘서 이제 구상만 해요. 그래서 바로 또 그걸 가지고 실현을 하는 거. 그래서 경기는 그리고 나서 또 실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업 실현을 하고, 이제 옆에 이제 자리가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한 수업에 대한 질문을 3가지를 받아요. 그게 또 30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0, 30이니까 실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질문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한 10분 동안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나눔 질문이. 그러니까 거의 하나 이제 질문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차분히 말하고 이런 게 한 3분 정도 이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대답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수업 실현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실험만 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서 차지하는 게 지금 이제 다 이 3가지 경우의 수 다 6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면접을 보는 게 40점에서 100점, 앞에 100점,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는 또 이제 그냥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토의 집단 토론을 해요. 4명에서 6명 이렇게 조를 해가지고 토론하는 걸 또 시험을 보고 해서 또 여기가 이렇게 또 2가지로 나누어지죠. 예.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근데 물론 1차 시험을 잘 봐야 가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2가지를 다 이제 1차 시험을 본 다음에든 아니면 우리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면은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2차까지 못 가는 게 그 어떤 기로에 서는 거지, 뭐 어떤 게 좀 쉽고 수월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둘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여기 2차 시험에서는 이제 그 내용학 부분은 좀 없는 거고, 이제 수교에서 그 지도서에 관련된 것 학생들 지도하는 그게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이고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실은요,
예전에는 다 거의, 그러니까 예전이 좀 아주 예전으로 치면은 다 지도안을 썼던 거죠. 예, 경기도 뭐 다 똑같이 했었는데, 이제 경기는 요렇게 하고, 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구멍 뚫린 데 이제 지도안을 쓰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게 왜냐면,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이제 15점. 60분 동안 이렇게 써서 15점을 받고 또 실현하는 게 35, 이렇게 점수를 좀 나눠 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60분이 짧기도 하지만 그렇게 짧다기보다는 적절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중학교 3학년에 뭐 통계다. 이러면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할 것이며 이런 걸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성을 하는 상황에 구상이 되니까 앞에 나가서 실현을 하시는 저걸 쓰는 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해당하는 이제 시험을 보실 것에서 이제 저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재작년에 보다가 작년부터 안 보고 올해부터 또 안 보고 이런 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세종도 재작년에 썼는데 안 쓰고 지금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남, 전북 이게 다 안 쓰고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 이제 혹시 나는 이제 어디를 할 거다 이미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한번 참고가 되실 수 있어요, 요게. 그래서 아무튼 요거 이제 지도안 작성 지역은 뭐 가볍게 그냥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제가 뭐 기출문제도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핵심, 요번에 나왔던 문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를 이제 한번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수교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공부를 한 거 안에서 뭐 벗어나는 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뭐 내용학은 뭐 공부하는 데서 벗어나니까 내용학은 벗어나는 건 아닌데 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목은 계속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데 그 사고하는 거하고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수교는 사실은 노력을 한 만큼 그대로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점이라고 해서 뭐 잘하는 경우에 한 1, 2점 정도? 예, 한 22점, 20점 이상은 충분히 다 이렇게 연습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나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낯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문제도 드렸고, 거기 해설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뭐 지금 을비스 홈페이지에 이게 기출 해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계획이 이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아닌 것 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고3을 만약에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도 그 학교를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좀 이렇게 보호도 받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생이 그렇지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공부가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다 해보셨지만 저도 뭐 공부가 아닌 우리 취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제일 그게 뭐 1월이면 뭐 영어학원 뭐 그런 거 끊고 안 가는 거랑 헬스장 같은 거 막 1년치 끊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게 뭐 좀 우스개고 사소한 일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누군가가 어떻게 끌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너 같이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별게 아닌데 그냥 어디 속해 있고 그냥 내가 거길 가야 되고 이러면 거기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혹시 이걸 영상으로 보시는 분 선생님들도 그걸 좀 보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예요. 이제 1년의 계획을 알차게 짜서 정말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진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무슨 뭐 그냥 거짓말이나 뭐 이런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나름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맞구나. 이제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되구나 하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제 도와드리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은 오늘은 그게 핵심이 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아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제가 왜 같이 보느냐면 이제 이건 간단히 좀 볼게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일단 그 유형들은 다 보셨지만 문제 자체에서 제가 이걸 왜 프린트아웃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 함수의 역사에 관련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공부를 한참 안 했거나 또 아니면 수교 공부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안 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유형을 한번 보시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교재 연구라는 이제 그 이론서 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예,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똑같이 정말 말 그대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인용을 해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는 문제들이 좀 종종 잘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기입형으로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뭐 이론 하나를 딱 쓰는 것보다는 저렇게 좀 헷갈리게 해야 되잖아요. 순서를 만약에 헷갈리게 하고 그다음에 오답률도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순서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A형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수교에서 제일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준비를 한 상태라면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내용하게 이제 그쪽에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돼야 우리가 그 이제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뭐 수교는 솔직히 뭐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는데 사실 진짜 그래요.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것을 그걸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가면 저장된 거를 꺼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교는.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걸 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뭐 한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이제 순서를 찾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실은 이제 뭐 그거는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여기 이 유형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풀고 뭐 문제풀이를 하고 여러 번을 할 때 핵심적인 특강을 하고 이럴 때 다 이거는 꼭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POS가 나올 것 같다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학생들의 상태, 얘네가 뭘 어떻게 했고, 뭐 제이가 뭘 어떻게 했는 상태를 분석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 연습을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준비해서 했을 때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 이건데요. 이거를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답안을 써야 이름을 오래 걸리죠. 근데 무엇을 준비하고 간다는 뜻이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 이론을 애들의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빨리 읽어서 이제 이 상황이 뭐 조립제법을 하는 그런 상황만 바꿔서 기존에 연습했던 거에다가 이게 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답안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가 어떻게 해서 뭐 해서 얘가 내면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과정의 단계 요거 하면은 사실은 지금 민수하고 지금 위에 하는 그 애 이름이 민수고요. 4.3 이제 어떤 입력된 값에 따라 나눗셈 결과가 나머지라는 그런 부분이 바뀐 거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은 행동의 단계하고 뭐뭐하는 과정의 단계다. 요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틀이고 우리는 그 연습을 하고 가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을 단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제2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준비를 1년 동안의 계획을 뭐 1월에 뭐 하고 이 계획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쭉 1월부터 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열심히 해. 그냥 뭐 신론을 뭐 한 10번에서 15번 나는 막 독파를 했어.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실 한 번을 제대로 봐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한번 보는데요. A형의 6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지도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반복을 하고 이럴 때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상황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이제 익숙한 것들이고
이렇게 보면서 낯설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요러한 요 상황을 사실은 문제는 뭐 늘 나오는 문제죠. 네, 늘 나오는 문제에서 이걸 써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답을 보면서 말하면 사실은 이 첫 번째 거는 많이 맨날 쓰기 연습하고 뭐 쓰기 특강하고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수학화에 대한 걸 안 외우고 있는 건 그 수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니까 이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지문이 윤교사가 뭐 김교사, 박교사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저번에 수학화가 재작년 나왔을 때는 중심각하고 뭐 뭐 원주각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여기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공 골라인 얘기는 저번에는 뭐 CCTV하고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싹 바뀌면서 결국에는 요 안에서 현실 세계의 문맥,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과정 이거는 그냥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칸 같은 거죠. 윤교사하고 원과 직선 이게 빈칸 마치 이 전체적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수학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변환하는 수평적 수학화.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좌표평면에서 저 관계를 나타내니까 거기만 바뀐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하게 되게 그 시험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간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시간까지도 절약을 하면서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또 감점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는데 뭐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이런 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걱정할 일은 아닌데요. 이것도 뭐 워낙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게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입형으로 나왔죠. 그냥 기입형으로 이거 다가 말하자면 여기에 기억. 그죠? 그러니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억하고 맞춰서 리을하는 답 금방 쓸 수 있는 거. 아무도 못 쓰지 않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현 나오는 거, 요 그림, 뭐 처음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가는 이 그림은 정말 이게 수업 안에서 맨날 지겹도록 반복이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 정당화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에게 처음에 이게 경험적인 정당화를 통해서 이제 그 중학생은 중학생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형식적인 정당화로 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거냐 할 때 이제 뭐 그 기억의 빈칸에 알맞은 말 쓰고 뭐 쓰고 이제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늘 경험적 정당화와 형식적 정당화를 늘 연습한다고요. 그 연습할 때 있어서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정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 기하 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뭐 필요성. 학생들이, 나 정말 이걸 알아보고 싶다. 또 증명을 하기 위해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가. 그래서 뭐 정말 이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답안이냐면 평상시 연습했던 학생들에게 경험적 정당화와 형식적 정당화를 같이 지도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쓰기 연습을 할 때도 너무 길게 써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내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익힌 거를 그냥 좀 자유롭게 써도 돼요. 양의 제한을 안 받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짧은 답 안에 말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중요 핵심 키워드를.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 때는 거기에 맞게끔 연습을 하는 거죠. 줄여서 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상반기부터 좀 줄여서 써라 하면 내 걸 막 못 써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냥 자유롭게 양이 좀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답안지에다가 연습을 하니까 이런 걸 쓰는 연습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잘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각각 평가하는 이것도 지금 이 양만 한번 보셔도 이게 화면에 이렇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우리 답안지 있죠? 예, 공식 답안지에다가 딱 넣으면 딱 맞아요. 예,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자료가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데 그만큼 굳이 답안을 쓸 때도 막 모자라서 칸을 막 나눠가지고 지저분하게 답안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이게 감점이고 점수를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제 정말 답안지 자체를 깔끔하게 답을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쓴 양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요. 예. 많아 보이죠, 근데. 그럼 마지막 문제도 뭐, 이게 지도안을 보면서 여기에서 늘 하나 안 나오면 아쉬운, 예, 이러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교사의 수업이 어떤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이제 다 어떠한 거, 지금 교수 학습 방법 안에서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게 항상 하나는 나와요. 예, 작년에도 그랬었고, 항상 하나는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를 위해서 좀 많은 양을 외우죠. 많은 양을 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불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내는 것처럼 정말 지금 5개년 이제 기출문제가 아마 지금도 올라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런 기출문제 전체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늘 똑같은 게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배신을 별로 안 때리고요, 출제가.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실에 맞는 거. 왜냐하면 90년대나 막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또 좀 달라요. 유형도 다르고, 그때는 좀 딱딱하면서도 너무나 뭐 함수면 함수, 뭐 기하면 기하. 역사에 더 많이 가까웠고, 수리 철학을 더 거기 좀 치중이 되게 출제가 됐지만, 거의 20년 전이니까요. 그죠?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나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영역이에요. 예. 뭐 브루소의 이론, 뭐 프로이덴탈 거, 어떤 그 영역이랑 이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것을 큰 뼈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 안에서 또 그냥 우리가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데서 준비를 하고 가면 특별히 뭐 아주 저기가 하자면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4점 자체가 24점이니까 내가 뭐 한 14점? 10점 깎인다 그러면 한 14점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거는 그렇게 뭐 1년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일단 앞에 좀 급한 내용을 난 모두 이상도 어렵고, 대수도 어렵고, 막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좀 집중을 해서 외우면 덜 까먹고, 임박해서 외우면 안 까먹고,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예, 정말 꾸준히 한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점이 얼마나 귀한 점수가 될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서술형 4점 하나가 내용학에서 사실은 답을 못 찾아내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상을 하고 답을 준비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내용학에서 하나 틀리더라도 수교를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22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안을 보여드린 이유가 정말 곧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 안 외우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모르는 메타인지도 극단적인 교수 현상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근데 내용학도 그렇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꾸 우리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경제론하고 점수에서 이제 그냥 19 기준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인 거잖아요. 아직은 이제 올해 거는 발표가 이때 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재작년에가 이제 한번 저쪽에가 너무 쉬워가지고 한번 그랬는데, 그래 너무 쉬웠다더라 할 때도 그렇게 막 높은 점수는 그렇게는 아니에요. 막 무슨 뭐 수능 1등급처럼 막 96점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려서 작년이 여기보다 이제 기존대로 돌아갔다라고 쳤을 때 저 점수를 보시면 1차 시험에서 봤던 저 점수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거만 받으면 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야, 정말 어렵구나가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내용학 쪽에서 사실은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나중에 다 이제 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실 거지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수학 선생님이 이제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뭐라 그럴까? 좀 공부 잘하는 선생님으로 이제 역임을 당하자고, 우리도 밖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이면 되게 똑똑하다고 막 우리를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아요. 뭐 모든 임용도 다 어렵죠. 다른 과목도 어렵지만 사실 수학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유가 사실 수학은 천재들이 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애초부터 천재들이 다 이렇게 찾아내고 증명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반인인 우리가 따라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반인 중에서도 우리는 좀 더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칠 거잖아요. 그것도 수학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건 맞아요. 수학하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래요. 예.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높지가 않지만 정말 또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차피 이게 상대적으로 다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 80점이 넘어야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셔서 이제 뭐 각자 지역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막 계산기 다 두들겨 봐서 했을 때 이제 물론 해보시면 되지만, 이제 최종 합격선에서 이제 2차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점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보면 90점이 다 넘어요. 예. 2차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60점. 뭐 지도안을 쓰든 어쨌든 사실 그 앞에서 실현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60점이고, 이제 면접 보는 거 40점을 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거의 다 95점 이상이 더 많고요. 예. 좀 뭐 제일 낮다고 하는데 자체가 뭐 지금 뭐 한 어디예요? 여기가 그럼 뭐 광주인가요? 뭐 요 정도? 뭐 아니면 또 제일 높다고 하는 데가 159로 가는 7번째인가요? 뭐 그러니까 거의 100점 가까이 되는 여기 대구예요. 대구 같은 경우 뭐 그 정도인데, 그 100이냐 뭐 95점이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점수는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데, 그러면 2차 그러니까 1차만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차는 그럼 이제 그냥 합격했다 그러면 뭐 지도서 한두 번 보고 그냥 앞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뭐 합격하나,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1차 합격선이 우리가 점수가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아예 뭐 못한다면 이 점수 금방에 오지를 않지만, 사실은 다 거기 밀집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 번에 또 합격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 만에 합격을 하는 어떤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집단을 볼 때 이 점수 때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2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체가 이제 이 산수 해봤을 때 90점들이 다 2차 점수가 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좀 몰려 있다는 거예요. 쉽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2차는 이거는 있죠.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자의 오차가 뭐 특별히 저기 하지 않으면 크게 안 나는 거지. 뭐 빵점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극단적으로 말하라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2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1차 시험을 잘 봐서 2차를 좀 뭐 잘 못했다, 뭐 실현도 못하고 못해서 뭐 역전을 1차 시험에 도움을 점수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갔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요. 뭐 아니면 뭐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우선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점수도 사실은 좀 여유있게 가면 좋죠. 사실은 계속해서 2차도 봐야 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선 여기를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건 사실이 맞아요. 예. 그리고 수학을 우리가 수학을 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똑똑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내용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내용하기 어려운데 또 수교를요, 생각처럼요 막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수교 자체는 이게 한국말이고, 듣는 것도 한국말이고, 읽는 것도 한국말, 쓰는 것도 한국말이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하고는 부담스러운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수교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이론서를 읽다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금방 이해가 되죠.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내용학은 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교를 그렇게 피 터지게 안 하시는 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 제가 수교를 가르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뭐 그래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거기에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뭐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그냥 우리끼리의 극단적으로 나는 위상을 너무 못하고 안 되고 그건 해도 안 되는데 배점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경우엔 그걸 안 하더라도 수교에서 더 점수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반 논술이나 교육 수교나 또 내용학이나 하나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렇게 저울처럼 이렇게 뭘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위상을 뭐 배점도 작고 나 너무 어려 못하니까 그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 과목 안에서 정말 다 점수를 다 모아야 돼요. 근데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안 그래요, 진짜로. 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겠으니까, 요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반찬 이렇게, 편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편식하는데, 것처럼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실 때 합격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학을 좀 많이 못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은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수학교육학과를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러신 분 내용학을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해요. 내용학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도 편식을 안 하시는 분이 합격하는 건 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수교를 버리고 내용학을 많이 하는데 정말 또 잘하세요. 그럼 내용학을 거의 56점에서 한 40점 넘게끔 받고 거의 48점도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이 수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 못 받아요. 10점도 못 받아요. 24점 중에 10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지만 수교가 훨씬 양이 적으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 중요하고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점수는 솔직히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 일반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특히 그냥 좀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혼자가 좀 이러다가 했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을 꾸준하게 1월부터 10월까지를 계속해서 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그날 시험장에 갔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단축을 하시려면 학원이 됐든 어떤 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이 돼야 되잖아. 몇 년을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안 되니까 같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은 이제 이런 점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이거 24점이고 배점이 저기 원래 56점이고 이제 이게 20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점수 어느 정도의 최종 합격선을 보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린 목표는 맥시멈으로 잡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게끔 하는데 잘했는데 깎였거죠.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까지는 제가 수교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점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요쪽 날개가 먼저 나야 되는데 이거 잘못 작업이 됐나 봐. 요쪽 날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기 안 하고 하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에 그 수업을 듣고 나면 과제가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쭉 따라간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의 점수를 받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말한 저게 이제 문제.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저런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반타작이라고 해봐요. 네. 제가 반타작을 딱 해버린 거예요. 56점에 반이 28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저쪽에 놓은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예요? 저 플러스 10 빼면 이게 50점에다 18이면 68점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아까 앞에 점수 이제 얼추 기억이 나시지만
거의 넘어요. 68점. 그 밑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68점을 받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물론 내용학도 어렵고, 우리가 이 공부만 하는 게 진짜 어렵지만, 내가 진짜 인생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1년을 내가 10개월 이상을 정말 진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죽으라고 하면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러고 저도 특히 우리 공부는 할 때까지 다 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하여튼 공부는 할 때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뭐 전공을 바꿔서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다 했는데 그러면 공부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희가 사실 공부는 결과가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 속해서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일, 인간관계나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이 공부는 사실 결과가 진짜 잘 나와요.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요렇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학 반타자, 그다음에 교육론하고 이거 꾸준히 했을 때 얘네는 사실 두 개는 꾸준히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꾸준히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하면 나오는 거지. 뭐 한 2달을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이러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과목 약간 인문과학적인 과목이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진짜 그래요. 그리고 합격을 할 거고 임용이 될 거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서 이것도 안 받은 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의 노력이고 사실은 이제 저기 플러스 10을 빼도 68인 거고 해도 사실은 그럼 7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플러스 1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저렇게 우리 그냥 앉아서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죠? 그리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꼭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제일 못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를 그 운동하는 데가 그 되게 하드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못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막 달리기를 한다 해도 그냥 한 2, 3km 조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풀코스를 뛰어봤거든요. 예.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운동도 정말 못하면서 42.19를 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그게요.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대회하면 5시간 안에 들어와야 티셔츠, 기념품 이런 걸 주는 거고 그 증을 줘요. 완주증을. 근데 5시간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5시간 25분에 한 번 처음에 5시간 40분을 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5시간 20분을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축도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제가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저보다 더 훨씬 나이도 많고 정말 60대 막 연로하시는 분들도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럼 진짜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이렇게 저를 그렇게 한탄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맨날 달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석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만족은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운동을 못하고 시간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데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계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내가 분명히 막 뛸 텐데 그리고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최소한 언제 그러니까 이 계획표를 너무 잘 짜는 거예요. 언제 분명히 주중에 한 번 이렇게 뛰어야 되고 뭐 언제 뛰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막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니까 이게 말이 해보셔서 알고 저도 해보신 분들은 계속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68이.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하면 안 되진 않는다는 얘기고, 뭐,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1년 동안을 정말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했다 이러면 하겠죠. 뭐, 4시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열악하신 신체적인 조건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요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하시면요. 뭐 예를 들어 저 10 빼고 68이라 그러면 68이 여기서 좀 모자라면 저기서 채워주고요. 여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채워주고 뭔가 믹스가 돼서 68이 되긴 돼요. 그거는 원래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렇게 막 오래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이렇게 경험한 그 삶을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68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 28, 내용학 28은 사실 얘는 뭐 가리고 말 건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내용학에서 28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정말 취약하는 과목이 있고 저도 내용학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과목은 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런 게 있어요.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근데
확통이라든가 이런 그래도 좀 쉬운 과목은 저 28점 안에 들어가겠죠. 맞은 거에. 그러면 그나마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중에서 거기도 또 하나 내가 거기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플러스 10 정도 그거보다 덜 하든 어떻든 여기 68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뭘 정하는 거죠. 그 과목을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28은 사실은 누구나 받는 점수, 뭐 확통이나 이런 거랑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그쵸? 계산만 좀 해서 받을 수 있고, 기입평짜리 막 이런 거 해서 막 모아가지고 28을 만들었다고 쳐도, 그래도 나하고 안 맞는 것 중에 이제 나하고 맞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또 단점이 학원이라는데 혹시 와서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학을 기준으로 할 때요. 그냥 쭉 하시는 걸 잘하고 복습하고 하는 강의를 잘 듣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학에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과목 중에서 저걸 찾아야 돼요. 네, 나하고 잘 맞는, 그나마 맞는 뭔가를 찾아서 다시 거기서 또 점수를 좀 찾아내야 우리가 이제 안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놨을 때 늘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잡아놔야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사실은 70점이 넘어간다 이러면 진짜 지금 계속 역대 통계를 봐도 70점이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변할 거라고. 내년도에 시험이 막 합격률이 80이 넘어가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 자체는 그게 변할 수가 없어요. 뽑아야 되는 인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방향이 있으니까 2차 시험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계획대로 안 되면 갑자기 다 너무 많이 잘 봐버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변함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미니멈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저기에 저 플러스 10이라고 써놓은 저 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학 안에서 자기하고 안 맞았어도 맞는 뭔가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이 됐든 6이 됐든 4점이 됐든 그 과목을 찾아서 내가 거기에다가 애정을 좀 쏟아야 돼요. 그럼 나와요. 진짜 그럼 나와요. 내가 진짜 막 너무너무 난 위상 막 너무너무 싫어서 해도 거기에 또 신경을 쓰고 또 하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학을 들을 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시지만 내가 그 안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본인이 알잖아요. 앞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뭐에서 몇 점을 받고 뭐에서 몇 점을 받는 건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내가 뭐에서 몇 점, 뭐에서 몇 점에서 내용학에선 점수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 점수를 만드셔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합격을 해야죠. 예. 우리가 합격을 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 얘기는 계속 했어요. 저 1번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세 가지를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2차 수업을 우리가 토요일 진행하는데 지금 2차 수업을 하는데 꽤 많이 계시는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 꽤 많이가 계시는 선생님 중에 사실은 올해 합격하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가채점을 했을 때 아니래요. 예, 합격이 아니래요. 같이 대충 이제 해보면 답안 같은 거 보고 참고를 했을 때. 근데 그 분들의 말은 올해 합격을 안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선생님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또 되면 제일 좋은 거고 조금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어서 그냥 2차를 또 하시는 거래요. 왜냐면 내년에 붙어서 2차 가면 올해도 하고 하니까 되게 익숙해져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결국에는 될 거라는 그 말이 본인이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에 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자기는 꼭 선생님을 할 거니까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생님이 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현하실 땐 더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막 덜 떨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실현하실 때 보면 덜 떠세요. 그냥 이미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꾸준히가 그분들은 2차까지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한 번도 다 교육학이고 뭐 계속 쫙 수업을,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셨겠죠. 예전에 안 하니까 그거 한 과목을 손을 놓으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이건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저 순서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론을 기준으로, 수학교육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1, 2월 자체 뭐 3, 4, 이 커리큘럼 같은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강독과 뭐 정리와 암기 쓰기다 이건데 조금 이따 뒤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사실 좀 요런 어떤 선입견 아까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교 자체를 그냥 1, 2월에 이론을 팍 정리해 그러신 분이 많아요. 1, 2월에 이론을 탁 정리해서 내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노트를 혼자 집에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걸 이제 여러 가지 모아놨던 걸 풀거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니면 또 1, 2월에 내용하기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까먹으니까 그때 외워야 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정말 한국말이니까 그냥 막 내가 아는 내 생각을 써야겠다 이러신 분 있고 모의고사나 뭐 서술형 쓰기 할 때 보면 답안을 보시면 진짜 그래요. 너무나 많이 막 쓰시는데 절대 필요한 말 하나도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가리는 분에 뭐가 싫다 좋다 가리는 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 선입견들이 분명히 하나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악마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학, 교육론, 수교 뭐 다 일반 논술을 다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임용도 그렇고 다른 뭐 시험도 그렇고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되게 그 뭐 어떤 1인자가 되겠다 막 이런 뭐가 된다고 해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쉬워지고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그때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뛰어넘으려면 정말 그냥 완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수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교가 뭐 2년에서 3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더 그러세요. 그냥 이거는 작년까지 내가 수교를 잘해서 시험도 잘 받고 난 점수가 잘 나오니까 올해는 작년에 잘 나왔던 과목에 대한 점수를 좀 등한시하는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초시생이 아니신 분들이 제일 그게 위험해요. 내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진단해서 난 이걸 잘했으니까 작년에 이거만 했으니까 올해는 이거만 해. 그럼 올해는 또 안 하는 거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합격은 못 해요. 합격은 세 과목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늘 제가 1월에도 말하지만 책도 새 책 사야 되고 노트도 새로 정리하시고 항상 새로 하라는 거죠. 자기 기존의 걸 갖고 다시 옮겨서 다시 정리하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봤던 거 위해서 계속 그냥 그 위에서 또 덧보고 덧봐봐야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쉬운 게 완벽해지도록 해야 돼. 아까 말한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그래요. 수교의 계획은 아까 강독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1, 2월 안에서는 특별히 뭘 외운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저 신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론을 할 때 그거를 정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새 책.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 책에 엄청난 게 다 필기가 돼 있는데 그거 옮기라는 거죠.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걸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기존에 했던 걸 이쪽으로 옮겨서 이걸 다시 만들라는 거지 그 열심히 공부했던 아까웠던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안에 다 자기의 재산과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많이 읽는 그런 거에 좀 치중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만 여기서 다 외워버리고 갈 건데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비교표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랑 이제 평가 방법이랑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외우고 그다음에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책에 나오는 유의사항 있죠. 그거를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태 다 못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외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특강을 통해서 좀 임팩트 있게 다 같이 막 한꺼번에 외워버리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제 각자 외우라 그러고 외워오신 걸 모여서 확인하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같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테스트 특강이라는 거는 좀 뭐 외웠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건 신론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강독을 하면서 독파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쓸 수 있는 수준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마스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이게 안 외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과정 안에서.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7, 8월 문제 가기 전에는 외우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문제에서 1번도 그걸 쓰는 거였잖아요. 정보 처리 능력 활용하는 걸 쓰는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월에는 막 부담스럽지 않지만 되게 알차야 되죠. 되게 알차고 많이 정리정돈이 되고 막 외우는 것보다는 정리를 많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1번에서 기출문제 1번에서도 함수 역사가 나온 게 교재연구 책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 인용을 많이 해요. 신론도 인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다루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론을 할 때 이제 계속 반복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5, 6, 7, 8, 90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문풀로 이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예, 기출문제들 한 100개 정도의 문항수가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 100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때 5, 6월에 기출문제의 백서는 문제를 막 혼자 스스로 푼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막 푸는 개념보다는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안 풀려요. 사실 5, 6월도 그렇게 막 술술술 안 풀리는데, 또 안 풀리는 문제는 또 그동안에 이제 복습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렇게 저 5, 6월의 기출 백성을 통해서 막 문제를 푸는 것보단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 백성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제 그 전체 스타일의 모의고사가 아니라 단원별로 어떤 영역을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문제가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양식은 모의고사랑 똑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떤 영역의 모의고사를 볼 거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알고 거기를 또 예습해서 정리를 하고 와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런 전체적인 그 커리큘럼이 되는데, 이 안에서 그냥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다라는 이런 계획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까 여기에서 말한 이 유의사항이랑 교수학습 방법 같은 거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처음으로 외우는 뭐 방법이라든가 이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틀에 맞게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외우고자 하는 나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여기 이제 써있진 않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면 비교표만 먼저 마스터를 하고, 유의사항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학년별로 끊어서 마스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한 달에, 예, 이 특강으로서 이 정리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는 안 하고 옛날에는 좀 교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도서를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보고 이래서 요번에 요 지도서 정리하기는요, 사실은 좀 자세하게 봐. 정말 지도서만 봐요. 다른 걸 안 보고 교재 연구를 아예 저기서 따로 보고 지도서만 정리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지도서를 읽고 본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1, 중2, 중3, 고1은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하나씩 정리를 하면 충분해요. 네.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렸나 봐요. 네. 이게 잘렸나 봐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 과목 있죠? 네, 수원, 수투, 미적, 확통도 인강으로 그냥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부분도 좀 나는 하나 해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도서는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 여기 있군요. 여기 있었어요. 수원, 수투. 여기는 이제 인강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4과목은 그렇게 돼서 지도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확인하는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론적이고 딱딱한 특강이라기보다 이러한 거를 이제 내가 잘 외웠나 점검하시라는 특강이 이제 쓰기 특강, 채우기 특강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아까 말한 한 1, 2월, 3, 4월은 딴 거 하다가 딴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 저는 이게 수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논술은 따로, 특히 논술도 그냥 혼자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개, 3개를 내가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다 같이 있는 데서 하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 그냥 똑같은 공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제가 담당하는 이제 수교 안에서는 사실 이제 요게 올해 많이 수정이 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보니까 그렇게 계속 저도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수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5, 6월까지는 기출백선이지만 적어도 아까 말한 분석이 많이 가깝고요. 그 다음에 7, 8, 90이 이제 실전 문제가 되니까 7, 8월에 이제 여기 6월까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저 문제를 풀 때 본인이 다 알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안 했구나. 그건 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의 모의고사인데, 본인이 혼자만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한번 시범 삼아 봐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내일 모레 시험에 갈 거니까 내가 하는 그런 모의고사라는 반으로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되게 많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 계획을 짜실 때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겹치지는 않게 하지만 내용학이랑, 그쵸? 그럴 때 수교 같은 경우 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수업을 듣고 이제 그날에 복습을 하니까 하루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들리지만, 그렇다고 또 월요일날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고 복습하고 화수, 목, 금, 토, 네, 다른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당일날 예를 들어서 수업이 많고 뭐 다른 거를 공부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복습을 쪼개서 하는 거죠. 화, 수, 목, 금 또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쪼개서 하루에 2시간을 한다, 수교를. 그럼 적게 하는 거 아니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듣는 거 빼고 하면은요, 5일만 해도 10시간이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실 거니까 그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하루에 조금씩 많이 매일 한 경우가 좀 드물어요. 지금도 벌써 이제 5시 다 돼가지만 하루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출문제에 대한 게 뭐 공부나 이런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의 핵심은 이제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계획이에요, 계획. 네, 계획을 좀 짜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그렇게 짜서 하면 반드시 안 되진 않더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교는 수교대로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뭐 할 때 누가 그렇게 막 계획을 짜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도 지금이 12월이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죠.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선생님처럼 이제 본인은 될 거니까, 이제 언젠간 선생님이 꼭, 언젠간이 아니겠죠. 빨리 돼야죠. 되실 거니까 뭐 2차고 계속 똑같이 하신다는 그 선생님 생각이 저도 계속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